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자, 드리머의 주식기초 강의. 하락을 이기는 방탄계좌를 만드는 법. 예. 하락을 이기는 방탄계좌를 만들려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내 계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파파스머프들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방탄계좌가 돼요. 파파스머프들. 시퍼런 이런 스머프들도 있지만 예, 빨간, 새빨간 계좌가 빨개. 떨어져도 빨간. 예, 파파스머프들, 아함 하면서 지켜주는. 예, 90%짜리도 있고, 100%짜리도 있고, 120%도 있고, 200%도 있고, 300%짜리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장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지만,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이 내려가는 계좌를 지지를 해주잖아요. 예, 받쳐줘요.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장 돌았으면 이런 계좌들이 올라갈 때는 계좌를 팍팍 끌고 올라가요. 이해가 되시나 몰라. 예. 내려갈 때도 무서울 수 있지만 올라갈 때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그게 세려면 계좌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내 계좌에 파파 스머프들이 많아야 돼요. 이게 뭔 세를이래요. 자, 보세요. 내가 쉽게 얘기해서 HMM을 예를 들게요. HMM을 예를 들어서 얘가 2,000원에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서 5만원까지 갔죠. 그러면 내가 얘를 2,000원에 들고 있어. 그리고 뭐 2만원 갔다고 쳐요. 2만원. 그래서 얘가 2만원인데 그날 10%가 올랐어. 2,000원이 올랐어. 2,000원에 오르면 10%가 오른 거야. 그렇지만 내가 2,000원에 산 사람은 2,000원이 오르면 얼마가 오른 거예요? 100%가 오른 거야. 100%. 그러니까 2만원이면 1000%가 오르고 1100%가 되는 거겠죠. 같은 10%. 물론 10% 내려가면 100%가 까이지만 1000%죠. 그래도 뭐 더 까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왔다가도 다시 올라갈 때는 다른 종목 5% 10% 올라갈 때랑 얘가 5% 10% 올라갈 때는 계좌가 끌고 올라가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100%씩 올라가 버리잖아. 100%씩 올라가 버리잖아. 이게 장기 투자의 묘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바닥에서 오랫동안 자꾸 가져가서 내 계좌 파파스머프가 200%짜리 300%짜리가 있으면 떨어질 때도 물론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계좌를 팍팍 끌고 올라간다. 자, 뭐 보시면 그 손익에 막 시발해가지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숫자가 생기는 거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 막 200만원, 300만원, 막 500만원 마이너스 그렇게 떨어지잖아요. 죽겠지 막. 그렇게 떨어졌다가도요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났던 게 플러스 내가면서 올라가고, 그죠? 떨어졌던 것도 올라가지만 이런 파파 스머프가 있을 경우에는 더 팍팍 끌고 올라가요. 파파 스머프가 팍팍 끌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00이었던 게 순식간에도 300, 뭐 순식간에 200, 100 그렇게 올라가요. 그게 회복 탄력성이 좋으려면 내 계좌가 회복이 빨리 되는 게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건데, 그게 좋으려면 파파 스머프들이 많을수록 그게 빨리 계좌가 회복된다. 그리고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계좌를 만들 때의 법칙이 날줄 시줄처럼 날줄
시줄처럼 그물망을 만들듯이, 예, 종목을 업종별로 테마별로 골고루 담는 거예요. 예, 내가 전지만 좋다고 전지만 이빠이 담아 놓으면 전지 추락할 때 다 추락하잖아. 같이. 예, 그게 아니죠. 골고루 담아놔서 그 중에 가는 애도 있고 쉬는 애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그죠? 그래야 그물망처럼. 그리고 이런 그 파파스머프들이 아헤 하면서 100%, 200%, 300%낸 종목들이 있으면 기둥이 되져요. 기둥이. 그래서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거야. 아무리 풍랑이 몰아치고 하락의 폭풍이 몰아치고 해도 이런 어험 하면서 파파스머프들이 막아주는 거야. 예. 방파제 역할을 해요. 방파제 역할을. 그죠? 이거를 이렇게 설명드려서 이해가 되는데 또 실제로는 또 그게 그렇죠. 그걸 또 실제 계좌를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코로나 폭락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폭락 후에 폭등이 나오죠. 폭등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용돈 계좌를, 그때는 돈도 없었고 용돈 계좌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조금 갖고 와서 하는 거지. 처음에 이왕 하는 거 돈 많이 벌고 어쩌고 다 잃어. 처음에는 그래서 용돈 5만 원, 10만 원,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조금 더 뭐 생기는 날도 있고 달도 있고 그러면 20만 원도 넣고 그렇게 넣은 거예요, 매달. 그때부터 담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부터 이게 근데 가다가 요렇게 요 모습 나오면 여기가 삼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조정 때에 아주 힘들고 지리지리하고 야 이제 끝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걸 가기 전이니까. 그래서 요때 제가 캡처를 한번 떴어요. 계좌를. 그리고 또 쫙 올라가고 계속 매달 사는 거예요. 매달 산 거예요. 매달. 매달 용돈 생길 때마다 매달 샀어. 그리고 요때 한번 또 이렇게 쓱 내려올 때 있었어요. 요때 한번 캡처를 떴어요. 제가 2번 캡처를 떴어요. 그 용돈 계좌를 가지고 골고루 담다가 그거를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런 분석 어디서 안 나와. 이거 진짜 잘 봐두세요. 제가 첫 번째 캡처 뜬 때가 2020년 10월이에요. 10월. 비교를 할 거예요. 두 번째 캡처랑. 잘 봐두세요. 그래도 계좌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조정이 나오는 그때 삼봉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힘들었을 때요. 몇 달 동안. 이때에 뜬 계좌인데 그래도 밑에서 사는 게 있으니까 300%짜리도 있고 150%짜리도 있고 130%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80% 마이너스 난 것도 있죠. 다 섞여 있지만 요런 파파스머프들이 있으면 계좌가 덜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더 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몇 달이 지난 거죠.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또 하락 분위기가 왔을 때 그때 캡처를 또 한번 떴어요. 그러니까 장 안 좋을 때만 2번 이렇게 뜬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도 HMM이 717%, 이스타고가 300%. 용돈 계좌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가져와서 수익금을 많이 내면 좋죠. 손실이 많이 나면 어쩔게요. 제가 마음의 소리를 지금 누군가 그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서 200% 뭐 이렇게 쭉 그죠?
이런 파파스머프들이 더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때 그렇게 하락이 왔을 때 팔았으면 이런 걸 못 본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기 뭐 영신금속 8%였죠. 8%였는데 영신금속 131%가 있죠. 대한전선 28%인데 대한전선 295%가 있죠. 뭐 이스타코는 마이너스 2%였어요. 근데 이스타코 330% 돼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우상향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철렁철렁임이 있다는 거고. 그렇지만 그 계좌를 이렇게 방탄 계좌를 만들어 놓으면 그 철렁임 가운데에서 샀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장 돌아서면 또 올라가서 수익을 다다다 올라가고 순간에 올라가는 거. 이 마이너스였던 게 바바박 올라가 버리잖아요. 100% 넘어 버리잖아. 순간에 2%의 날은. 그러니까 갖고 있어야 되고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8월 12일 날 폭락이 나올 때 캡처를 뜨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미리 장기로 해놓으면 물론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그 타이밍도 5년, 10년 가다 보면 그것도 이겨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때 많이 담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들 많이들 들어왔고 이때들 담았는데 제가 예상컨대 이 부자님도 아마 이 점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계좌를 그렇게 골고루 많이 담았는데 계속 내려갈 때에도 파파스머프가 있으면 괜찮은데 파파스머프가 없으면 계좌 전체가 팍팍 빠지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가도 또 이렇게 돌아서면서 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이런 과정 중에서도 계좌가 올라가는 애가 있어요. 올라가서 파파스머프가 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내 계좌를 딱 지켜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락을 이기는 방탄 계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장기 투자죠. 이걸 못하니까 단타 치는 거잖아요. 그날 사고 그날 팔고 10%도 못 먹고 팔고 2% 3% 먹고 팔고 그러다 한번 잘못 물리면 20-30% 쫙 빠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때 한번 랠리 했었을 때의 장을 제가 자꾸 보여드리고 자꾸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렇게 한번 랠리 했고 다시 돌아섰으면 또 한번 이렇게 가죠. 이거 넘어서 가죠.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는 급락이 나오고 나서 급등이 나오고 그렇게 가는데도 조정이 중간에 이렇게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다 돈을 무조건 다 벌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못 본 사람들도 많아요. 까진 사람들도 많아요. 깨진 사람들도. 왜? 아니 이게 무조건 다 먹여주나? 물론 여기서 사가지고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먹여주지.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샀다 팔았다 안 가나 또 떨어진다 팔았다가 또 팔았더니 슉 올라가고 이 우왕 좌왕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못 먹어요. 이런 것도. 그렇게 여기선 급락이 나오고 급등이 나왔지만 여기서는 이제 천천히 계속 우상향 하겠죠. 그래서 올해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서 좋고 올해보다 더 좋은 건 내년이고 내년보다 더 좋은 건 후년이고 그렇게 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대선도 있고 뭐 다. 근데 그게 무조건 쫙쫙쫙 가요? 안 그래요. 이때도 이렇게 잘 갔음에도 불구하고 출렁출렁해서 가면
못 먹는 사람들 많고, 이런 좋은 장에서도 돈 잃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약세장에도 먹여주고, 강세장에도 먹여주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하다가 포기하면은 죽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장기로 가져가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한 종목에 돈 1,000만 원 넣어놓고선 장기로 가져갈 수 있어요? 몇 년이고 그거 죽여 살려 하는데 심장마비 걸려. 그러니 조금씩 적금 넣듯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잖아요. 비중이 중요하다. 종목 많은 거 관리가 어떻게 되냐고? 그걸 관리를 왜 해? 방목을 하지. 얼마나 들어가 있다고. 관리라는 게 개념이 뭔데? 관리를 하면은 돈이 잘 벌리던가요? 관리가 뭐예요? 자꾸 들여다봐. 잘 있니? 어휴, 떨어질 것 같네? 팔아. 마이너스 나서 팔아. 근데 쭉 올라가. 관리를 하다 보면, 자꾸 들여다보면 결국 뭐예요? 팔아요. 결국 팔아. 내가 갖고 있는 거 관리한다는 건 파는 거예요. 해결책이 뭐예요? 파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피라미딩을 하면 좋죠. 근데 가져다가 이렇게 좀 내려가면 팔아. 더 올라갈 것도. 아니면 조금 이제 가지도 않고 사놨는데 내려가면 팔아.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갈 텐데. 결국 관리라는 건 뭐예요? 파는 거예요. 팔면 돈이 안 돼. 큰 돈도 안 되고 손실도 오히려 오고. 그게 관리의 개념이잖아요. 그냥 방목해. 내비둬. 그냥 용돈 생길 때마다 사놓고 내비뒀더니 이렇게 계좌가 만들어져.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골고루 남아. 듣도 보도 못한 애들이야, 다 애들이. 근데도 다 이렇게 해줘. 우량주만 뭐 삼성전자가 몇백 프로 해줘요? 삼성전자도 몇백 프로 수익을 내려면 10년 이상 들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몇백 프로 수익이 나와요. 그죠? 그것도 어디서 사느냐 타이밍이지만,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을 이기는 거는 장기 투자예요. 물론 이런 데서 샀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데서 물렸을 수도 있어. 물론 이런 데서 사면 좋아. 저 같은 경우도 용돈계좌 만들어진 게 이때부터 사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은 계좌가 처음부터 잘 나오고 좋죠. 그렇지만 이때도 만들었고 해도 이게 이 계좌가 이제 5년, 10년, 뭐 15년 지나면 이때 산 사람들도 다 이런 계좌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300%, 400%, 500% 갈 종목인지 어떻게 알고 사요? 갈 거는 알아요.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H&M도 그렇게까지 갈지는 몰랐지만 갈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간 거지. 1년 만에 10배 갔으니까. 그거는 알 수 없어. 1년 안에 갈지, 2년 안에, 3년 안에, 5년 안에 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얘가 갈 애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건 특강을 와서 듣든지 들어와서 들어야 아는 거지. 그것까지 어떻게 다 설명을 해줘. 그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시세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제 먼저 읽어 경험한 거를 자꾸 얘기해 드리는 거, 분석해 드리고. 왜? 또 내려가고 또 갈 테니까. 나중에 또 요때를 분석을 해 드리겠죠. 이렇게 갔던 것들. 그러니 가다가도 이렇게 가는 장에서도 출렁출렁이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막 그럴 때예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그때 떠놓은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나 죽겠다고 그러고 막. 다 꼭지에 잡아가지고 그냥 뭣도 모르고 들어와서 간다고 그러니까 잡아서 그냥 이런 때 잡아가지고 묵묵히 갖고 이렇게 올라갔으면 다 돈 되는 건데 모르니까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가 돼 있으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지금 이제 그 기회잖아요, 가는. 근데도 가면서도 출렁출렁이면서 가죠. 그렇지만 가는 애들 그렇게 해서 나와요, 나와.
그렇게 가는 애들이 나와. 예, 가다가 출렁이, 알았어. 가다가, 출렁, 알았어. 이렇게 하다, 출렁, 수구리, 알았어. 수구리. 그러면서 가요. 반도체가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보세요, 반도체들. 가는 것 같지 않아도 요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반도체. 전지도 그래요. 예. 그 타이밍이 중요하죠. 어디서 잡느냐. 근데 사람들은 지금 잡아놔야 되는데 꼭 막 올라가서 막 전지가 어쩌고 반도체가 어쩌고 좋은 얘기 뉴스 나오면 그때 사. 타이밍이 아주 안 좋은 거지. 그죠?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김보영님 어서 오시고요. 장영국님, 추석 연휴가 기니까 장이 많이 빠지네요. 싸게 사는 날 좋습니다. 장영국님 최고. 공부가 제대로 되셨어. 예. 자, 그렇게들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살 때다. 예. 그래서 88TV에서 지금 이벤트 해주고 있잖아요. 이벤트. 공지사항에. 예. 추석 연휴. 아니, 이거 아니야. 예. 추석 이벤트. 예. 추석 이벤트 하잖아. 예. 없어도 되겠다. 예. 10월 5일까지 하네. 그러면 끝나고 아니에요. 지금 추석 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지금 들어오면 뭐가 있냐면 이 추석 연휴 쉬는 날을 서비스로 여기 주지. 맞아. 15일 서비스 15일을 줘요. 일회성이지만 그래도 15일이 어디야. 예. 그래서 이렇게 쌀 때 들어오는 거예요. 쌀 때. 예. 그죠? 지금은 사야 할 때이다. 쉐쉐쉐. 자, 그래서 추석들 잘들 보내시고요. 수요일 날 지금은 워낙은 계획은 없어요. 근데 무방 계획은 없는데 번개를 할지도 몰라. 만약에 번개를 하면 10시? 수요일 10시에 번개를 할 수도 있으니 기대하시라. 예. 자, 그렇게들 추석들 잘들 보내시고 공부들 하시고 이제 추석 후가 기대가 되려면 뿌려야지 이번 주에. 그죠? 예. 즐거운 추석들 보내시고요. 오늘 많이 담았어요. 장윤국님. 잘하시네. 자, 그렇게들 하시고 추석 명절들 잘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안녕. 자, 우리 방으로 가요. 또 종목 담으러 가야지. 네, 부자 엄마 가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